최근 개인정보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데이터를 지키기 위해 어떤 일을 해야 할까요? 비밀번호만으로 충분할까요? 우리는 블록체인을 이용하기로 했습니다. 당신의 개인정보를 누군가가 아닌 당신이 직접 보호하세요. 유패스가 당신의 데이터 주권을 돌려드립니다. 유패스는 당신과 함께합니다. 성빈, 너 어제 학생증 잃어버렸다며? 그니까 나 어제 지갑 잃어버려가지고 거기 안에 학생증 있는데 학생증은 핸드폰으로도 되잖아. 진짜? 학생증 내가- 어떻게 핸드폰으로 해? 내가 보여줄게. QR코드 찍고 손소리트 나가주세요. 네, 괜찮습니다. 네, 되셨습니다. 야 어제 7강이동에서 확진자 나왔대. 어? 나 어제 거기 갔다 온 거 같은데? 한번 봐봐야겠다. 5시라던데? 한번 확인해봐야겠다. 아, 나는 괜찮은 거 같아. 아 그래? 이거 잘못된 QR코드 같은데요? 이게 왜 안 되지? 저는 28청춘 팀장 김성민입니다. 저희의 팀원은 박기우, 박영길, 조규선, 하현준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블록체인 분야는 김성빈과 조규선, 그리고 백엔드 분야는 박기우와 박영길, 프론트엔드 분야는 하현준 학생이 담당하여 작업을 진행하였습니다. 지금부터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의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연구 요약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블록체인을 사용한 이유는 기존의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는 개인정보 관리 서비스 시스템을 이제 블록체인을 사용하여 분산 네트워킹 플랫폼으로 변환하기 위한 해결책을 제시하고자 하였습니다. 블록체인과 DID라는 기반 기술은 그대로 사용하고 기존의 학생증 발급과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는 기존의 시스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취약점 등을 개선하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저희는 데이터 주권을 목표로 주제를 선정하게 되었고, 모든 참여자가 기록 원장 전체를 각각 보관하고 공동으로 거래 정보를 검증하고 해시 기반으로 블록을 처리하여 기록 보관 갱신할 수 있다는 블록체인의 특징을 활용하였습니다. 또한 블록들이 체인처럼 연결되어 있는 구조 덕분에 블록체인은 탈중앙성, 투명성, 불변성, 가용성 등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탈중앙식 분산식으로 저희는 프로젝트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ICT R&D 기술 로드맵 차세대 보안 블록체인 분야에서 모바일 신분증 그리고 DID 플랫폼, 마이데이터 플랫폼 등을 활용하여 UPS 프로젝트를 진행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프로젝트 목표 및 시장 현황입니다. 저희는 분산 신원 인증 플랫폼을 활용하였고 최근에 인터넷상에서 발생하고 있는 데이터 침해 사고에 대응하기 위한 방어적인 어플리케이션입니다. 또한 개인정보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회원들의 정보를 관리해야 하는 서버 관리자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시장 현황과 기술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무인 편의점 출입 서비스, 그리고 SKT 이니셜 서비스, 그리고 고려대학교에서 입찰이 완료된 학생증 서비스 등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연구 내용 및 추진 방향 요약입니다. 먼저 저희의 프로젝트 구성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블록체인, API, UI로 크게 구성되어 있고 세부적인 구성 요소는 앞에 보이시는 그림과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네트워크 구조도입니다. 저희는 이제 API 서버 위에 도커 컨테이너들이 그 블록체인 풀을 형성하게 되고 풀 내부에서 트랜잭션이 발생하고 조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웹서버에서 SSL 통신과 해싱을 활용하여 데이터 보안을 증대시켰습니다. 다음으로는 학생증 발급 및 서비스에 대한 로직 구조입니다. 학생은 학생 정보를 입력 및 전송하게 되고 API 서버에서는 데이터 값들을 해싱하여 학생증 발행을 요청을 보내게 됩니다. 따라서 검증 노드는 인증 및 증명서 등록을 블록체인 상에서 수행하게 되고 학생증 발행을 하게 됩니다. 발행된 학생증으로 학생은 QR코드 인증을 활용할 수 있고 QR코드를 인증함과 동시에 트랜잭션이 발생하여 블록체인 상에 기록되게 됩니다. 그리고 기록된 출입 기록을 학생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연구 내용입니다. 저희는 프라이빗 블록체인을 활용하기 때문에 합의 노드가 정해져 있다는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레저를 분산시켜 저장할 수 있는 클라이언트 노드를 도커로 구성하게 되었고 각 머신이 하나의 클라이언트 노드가 될 수 없기 때문에 도커를 활용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트랜잭션의 발생과 저장입니다. 풀은 조기 스튜어드라는 최고 관리자 DID를 생성하게 됩니다. 이후에는 트러스트 앵커를 등록시켜 후보 DID를 생성시키게 되고 생성된 후보 DID들은 트랜잭션을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발생된 트랜잭션은 트러스트 앵커의 벌키와 트랜잭션에 담긴 벌키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게 됩니다. DID 발급 외에도 해당 서비스는 다양한 서비스들을 트랜잭션으로 생성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장고 프레임워크를 활용하였습니다. 저희는 웹앱 기반이기 때문에 API 서버 구축이 필요하였고 그에 부합하는 장고를 활용하였습니다. 장고의 시리얼라이즈 기능을 활용하여 데이터들을 JSON 형식으로 변환하는 것을 용이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해시함수 활용인데요. 해시함수를 활용함에 있어서 로우 값이 아닌 해싱된 값으로 데이터를 전달하게 되고 따라서 직접적으로 사용자의 개인정보가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지 않는다는 장점을 활용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DID 발급용 시드, 콜드 스토리지의 사용입니다. 먼저 기존의 DID 발급 체계는 시드를 무작위로 사용하거나 사용자가 직접 설정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시드를 분실할 위험이 존재하고 랜덤한 시드를 사용할 경우에 DID를 따로 임포트할 수 없다는 단점이 존재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시드를 비트코인의 트레저와 같은 니모닉 코드를 활용하여 생성하고자 하였습니다. 12개의 단어를 발급한 후 해당 단어들을 해싱하고 32바이트로 잘랐습니다. 그리고 자른 32바이트를 DID의 시드로 활용하였습니다. 콜드 스토리지의 시드용으로 발급된 니모닉 단어를 저장하고 다른 원래소를 DID를 임포트할 경우 시드를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아래에 보이시는 그림은 저희가 예시로 작성한 그림입니다. 다음으로는 저희의 진행 및 구현 결과입니다. 먼저 프론트엔드의 진행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과 같은 진행 현황으로 프론트엔드는 7가지 컴포넌트가 존재하게 되고 헤더 섹션, 퀘리 버리피케이션, 버튼 내부, 심플 패스워드, 라이트 사이드바, 그리고 커츠 마크가 존재하게 됩니다. 사용자 UI는 학생증, 결제, 주문서, 좌석 예약, 그리고 캘린더가 존재하게 됩니다. 관리자 UI로는 출입 확인, 그리고 QR코드 스캔하는 부분, 그리고 관리자 설정 등이 있습니다. 먼저 프론트엔드에서 회원가입 과정입니다. 구글 로그인을 사용하여 회원가입할 수 있고 경기대 이메일만 회원가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개인정보를 입력하는 창에서 학과를 입력하게 되고 블록체인 상에 기록되어 있는 회원이라면 간편 비밀번호를 입력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 후 학생증 발급을 요청하게 되면은 API 서버에서 DID 발급을 하게 되고 발급된 학생증이 학생증 페이지로 이동하여 보여지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간편 비밀번호 백업하는 과정입니다. 저희는 간편 비밀번호를 데이터베이스에 백업하기 위해 개인정보 활용을 동의해야 하며 개인정보 활용을 동의하고 간편 비밀번호 백업할 경우에 데이터베이스에 간편 비밀번호가 저장되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회원찾기 과정입니다. 잘 보이실지는 모르겠지만 저희는 이제 구글 로그인을 활용하기 때문에 구글 로그인 후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입력하고 입력된 개인정보가 있는지 해싱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용자의 개인정보가 있을 경우에 간편 비밀번호를 입력하게 되고 입력한 간편 비밀번호가 맞지 않을 경우에는 학생증을 재발급하게 됩니다. 그리고 간편 비밀번호가 맞을 경우에는 이제 학생증 페이지로 이동하게 됩니다. 출입 명부 가져오는 과정입니다.
먼저 관리자 모드로 전환한 후에 해당하는 강의동을 선택하게 되고 해당하는 강의동에 어떤 학생이 출입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QR 체크인 과정입니다. 저희는 학생이 QR코드를 제시하고 관리자는 강의동을 설정하게 됩니다. 설정된 강의동에서 관리자는 QR코드를 인증하게 되고 인증이 완료될 경우에는 완료 메시지가 뜨고 인증이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실패 메시지가 뜨도록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자신의 출입 기록을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캘린더를 선택하여 API 서버에 요청을 보내게 되고 요청이 완료되게 되면은 이와 같이 이제 자신이 출입한 강의동과 시간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가적인 기능으로는 다크모드 그리고 자신의 프로필 화면을 클릭하여 구글 계정과 연동하는 기능 등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백엔드의 진행 현황입니다. 진행 현황은 다음과 같은 진행 현황으로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API 서버에서는 도메인을 대여할 모든 URL에 도메인을 적용하였고 엔진X 등을 사용하여 서버를 직접 가동시키는 것이 아닌 데모를 실행하였습니다. 또한 서버 운영 시 ACG 규칙 설정을 하여 보안성을 증대시켰고 S통신을 활용하여 보안성을 조금 더 증대시킬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API 플로우입니다. 먼저 회원가입 과정입니다. API 플로우는 지금 보시는 과정과 거의 모두 비슷하게 됩니다. 프론트엔드에서 유저 키 값을 요청하게 되고 입력 정보를 해시 그리고 유저 키를 반환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다시 회원가입 요청을 보내게 되면 입력 정보를 해싱함과 동시에 이제 하이퍼레지 인디풀에서 연결 스크립트를 실행하게 되고 DID 발급 스크립트를 실행 그리고 발급된 이제 정보들을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고 DID 정보를 리스폰스 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회원 찾기 요청과 DID 찾기 요청도 앞서 보신 것과 비슷합니다. 먼저 이제 키가 올바른지 검증하게 되고 입력 정보를 해시 그리고 스크립트를 실행하고 생성된 데이터들이 올바른지 확인한 후 다시 외부로 리스폰스 해주게 됩니다. 출입 여부 등록도 키를 확인한 후 스크립트를 확인하고 스크립트를 실행하고 생성된 이제 데이터들이 올바른지 확인하고 데이터들을 이제 외부로 리스폰스 해주게 됩니다. 출입 여부 조회는 사용자 기준과 관리자 기준 두 개로 나뉘게 되고 사용자 기준에서는 유저 DID가 존재하는지 그리고 DID의 유저 키가 올바른지 확인하게 되고 이제 그 후에 데이터베이스에서 정보를 가져온 후 리스폰스 해주게 됩니다. 관리자 기준으로는 어드민 DID가 존재하는지 그리고 DID 유저가 관리자가 맞는지 확인하게 되고 그리고 DB에서 기록들을 순서에 맞게 불러온 후 리스폰스 해주게 됩니다. 리스폰스 할 때는 페이지네이션을 적용시켰습니다. 다음으로는 블록체인 네트워크 진행 현황입니다. 다음과 같은 진행 현황으로 블록체인의 구현 방식 및 진행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현 방식은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도커 컨테이너를 생성하였고 도커 컨테이너들을 활용함으로써 중앙 문제를 해결하였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 DID 발급 요청, 서버에서 도커를 실행, 도커 내 풀 구축 및 연결, DID 발급 후 서버로 전송, 그리고 서버에서 웹 어플리케이션으로 발급된 DID를 전송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진행 및 구현 결과는 이제 월렛의 생성과 재생성, DID 발급, 강의동 출입 기록, 트랜잭션 발생 및 검색 코드 등을 작성하였고 쉘을 활용하여 자동화 스크립트를 구현하였습니다. 또한 도커 내부의 파일을 업데이트를 편하게 시킬 수 있도록 업데이트 자동화하는 스크립트를 작성하였습니다. 블록체인 네트워크의 구성 요소는 노드, 클라이언트, 에이전트로 구성되어 있고 노드는 검증 노드, 클라이언트는 이제 웹과 API를 연동할 클라이언트 에이전트 노드, 그리고 도커 컨테이너를 활용하여 원래 생성, DID 발급, 트랜잭션 발생 등을 담당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마스터 DID입니다. 마스터 DID는 인디풀 상의 학생들의 정보가 기록되어야 하는데 특별한 관리자가 학생들의 정보를 기록하여야 한다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그 학생들의 정보를 기록하기 위해 해싱된 값으로 기록하게 되고 해싱된 값이기 때문에 개인정보를 탈취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마스터 DID의 생성 과정은 앞서 말씀드린 이제 콜드 스토리지를 활용한 시드 생성의 과정과 같습니다. 따라서 구현 결과는 12가지 니모닉 단어를 생성하고 생성된 니모닉 단어를 활용하여 DID를 발급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블록체인 네트워크에서 트랜잭션 발생 및 조회 플로우입니다. DID 사용자가 이제 트랜잭션 발생, 조회할 수 있고 블록체인 레저에서는 제이슨 형식으로 API 서버에 전송을 하게 되고 API 서버에서는 제이슨을 파싱하여 다시 유저 디바이스로 리스폰스 해주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쉘 스크립트의 실행 과정입니다. API 서버에서는 도커 컨테이너 ID 등의 매개 변수를 스크립트를 활용하여 전달하게 되고 스크립트는 도커 내부에 있는 파이썬 파일들을 실행 명령을 하게 됩니다. 도커 내부에서는 제이슨을 API 서버로 전송하게 되고 다시 API 서버에서 제이슨을 파싱하여 유저 디바이스로 전송하게 됩니다. 도커 내부의 파이썬 파일 업데이트 플로우입니다. 먼저 API 서버에서는 스크립트를 실행하고 스크립트에서 이제 git을 실행시켜 도커 컨테이너 내부에 있는 파일들을 최신화하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시연 영상입니다. 먼저 UPS 어플리케이션을 실행시키게 되면
다음과 같이 구글 로그인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구글 로그인을 활용하여 회원가입을 진행하고 회원가입을 진행함과 동시에 학생의 개인정보를 입력하여야 합니다. 학번과 학과를 입력하고 관리자의 경우에는 관리자 코드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관리자 코드를 입력하게 되면은 이제 보시는 것과 같이 관리자 코드가 인증되었다는 문구가 뜨게 되고 이제 회원 정보 입력을 선택한 후에 간편 비밀번호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간편 비밀번호를 설정할 때는 숫자 6자리와 영문자 1자리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간편 비밀번호 설정이 완료된 후에는 학생증 발급을 할 수 있고 학생증 발급이 완료된 후 이렇게 학생증 페이지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제 부가적인 기능으로 다크 모드를 설정할 수 있고 학생증을 확인하기 위하여 선택을 하게 되면 이제 간편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QR코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QR코드를 활용하여 이제 출입 기록 등을 이제 기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간편 비밀번호 백업할 수 있고 간편 비밀번호 백업하게 되면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이미 가입된 사용자들을 구글 로그인을 활용하여 다시 로그인시키는 과정입니다. 이렇게 구글 로그인을 활용하고 학번과 학과 등의 개인정보를 입력하게 됩니다. 입력한 개인정보를 이제 블록체인 네트워크 상에서 검색을 하게 되고 만약에 존재할 경우에는 이와 같이 간편 비밀번호 입력, 찾기 등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간편 비밀번호를 찾은 후 간편 비밀번호를 입력을 하게 되고 간편 비밀번호 입력이 끝난 후에는 다시 아까 같이 학생증 페이지로 이동하게 됩니다. 이동된 학생증 페이지에서 이제 간편 비밀번호를 변경할 수 있는데 변경을 할 경우에는 이제 기존에 그 새로운 비밀번호 입력하게 되고 새로운 비밀번호 입력하였을 경우에는 다시 이제 데이터베이스에 저장을 하기 위해서 간편 비밀번호 백업하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이는 데이터 주권을 활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설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렇게 변경된 비밀번호로도 QR코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관리자 기능인데 관리자 모드를 선택을 하게 되면은 다음과 같이 QR코드를 인증할 수 있고 QR코드가 인증된 후에는 관리자가 어떤 학생들이 어떤 강의도에 출입하였는지 출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들은 블록체인에서 가져오는 정보들입니다. 저희 UPS의 창업 추진 계획은 이제 하이퍼레저 인디가 아닌 패브릭으로의 전환, 그리고 새로운 시스템 보완한 새로운 기능 추가, NFT 토큰 등을 활용, 그리고 다양한 서비스 영역 추가, 그리고 웹 어플리케이션의 한계점을 보완한 서비스 안정화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추진 계획은 특허 출원, 소프트웨어 등록, 그리고 분산된 로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D앱 설계 등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캡스톤 수행 시 느낀 점입니다. 저희의 역할 분담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말씀드린 것과 같이 김성빈 조교선이 블록체인을 담당하였고 박기우, 박영길이 백엔드, 그리고 하윤준 학생이 프론트를 담당하였습니다. 프론트엔드의 느낀 점으로는 전체 코드를 알고 유지 보수해야 했다는 점과 프론트 프로젝트 구조 설계 및 컴포넌트 및 페이지 구성 등의 어려움이 있었지만 다행히 잘 해결할 수 있었다는 점이 있었고 백엔드에서는 새로 접하는 분야였고 새로 학습하는 것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지만 배우면 배울수록 프로젝트의 진행, 완성되어 가는 프로그램을 돌이켜 보았을 때 성취감과 자신감을 얻을 수 있었다는 점이 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블록체인 네트워크입니다. 저희의 궁극적인 목표였던 데이터 주권을 보장함으로써 보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팔 청춘의 총평입니다. 저는 블록체인을 활용하여 다양한 개발 툴을 활용할 수 있었고 UPS는 기존 모든 학생들이 사용하는 학생증을 이용하여 좀 더 편리하고 보안적인 측면이 강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을까라는 의문과 코로나로 인한 비대면 상황에서 겪었던 크고 작은 불편한 점에서 나온 아이템입니다. 따라서 해당 아이템을 활용하여 차세대 기술을 교내 모든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는 날이 하루빨리 왔으면 좋겠다는 바람으로 해당 프로젝트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